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네. SBS 스포츠 뉴스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음주운전 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 죄질과 관련해서 간단히 전화 인터뷰하고자 하는데 통화 가능하실까요? 하면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운전자 바꿔치기 그 정황에 대해서 누군가 제3자한테 연락을 해서 제3자가 와갖고 야, 너는 빠져.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내가 운전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자체 경찰한테 내가 운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범인 도피죄입니다. 기수입니다. 기수. 범인 도피죄는 미수죄가 없어요. 경찰에 내가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헷갈리게 한 거. 경찰이 쏘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경찰이 이상한데 너 이상한데 막 추궁하냐. 그건 별개예요. 그런 위험 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의원 아들이 나 음주로 걸리면 더 큰일 나니까 좀 운전했다고 좀 해줘. 운전했다고 좀 얘기 좀, 응?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범인 도피죄를 하라고 시킨 거죠. 범인 도피 교사죄입니다. 범인 도피 교사를 했는지 자발적으로 범인 도피죄를 저지른 것인지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죠. 그리고 그 옆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장의원 아들 동승자는 거기 여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30대 초반의 제3자. 그리고 그 벤츠 그 차량이 2인승이냐 4인승이냐 논란도 있던데 대체로 2인승처럼 돼 있어도 문이 두 개더라도 뒤에 또 이렇게 뒤집고 또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디 있었느냐. 오토바이를 부딪혀갖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볍게 다쳤다는 겁니다.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기서 전화하고 그리고 또 제3자가 오고 경찰이 오고 그런 걸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기서 봤느냐. 아니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119에 실려가서 못 봤느냐.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거 봤는지 못 봤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의 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사고 현장에서 100m 가서 섰대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에 쓰러졌던 피해 운전자 이모 씨가 주섬주섬 몸을 일으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경찰 도착 전에 장 씨가 약을 사서 다시 돌아오더니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줄 테니 덮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뺑소니 여부. 만약에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갖고 엄청난 과속이었다 그러면 사고 난데 브레이크 잡아도 시속 200km 정도, 한 200km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 140, 50 정도 갔으면은 한 100m 가야 했을 겁니다. 시속 100km로 갈 때 70m가 필요하니까요. 한 130, 40 갔으면은 거진 100m 가서 쓸 수 있죠. 정지거리가 그만큼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과속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왜 100m를 갔느냐. 100m 간 거 도망가려다가 이거 안 되겠다. 여기 CCTV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멈춘 거냐.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바로 옆에 차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뒤에서 차들 막 오고 그래서 차를 세울 데가 없어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곳까지 가다 보니까 뭐 100m, 150m 가서 차를 세우고 바로 돌아왔을 때 그런 경우는 바로 근처에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만약에 더 차를 세우면은 2차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앞으로 쭉 빼놓고 안전한 곳 찾다 보니까 어디다 세우지 그러느라고 앞으로 한 100m 간 거 그런 건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 안 돼. 너 술 마셨으니까 안 돼. 가자. 그냥 가다가 안 되겠다. 걸릴 것 같아. 그래서 100m에 섰다 그러면 그럼 일단 뺑소니 성립되는 거예요. 즉시 멈춰야 돼요. 즉시 멈춰서. 그런데 또 이런 경우라면 뺑소니가 안 될 수 있죠. 사고 내고 벌벌 떨어. 어떻게. 그러고 발이 말을 안 돼. 막 겁나면 발이 말을 안 듣잖아요. 왜 이래. 그러느라고 좀 100m 정도 가서 섰다. 그러면 그건 뺑소니는 아니죠. 그러면 바로 현장으로 와야 돼요. 현장으로 와서 괜찮으세요? 근데
오토바이 부딪힌 데는 여기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기 쓰러져 여기서 많이 다친 건 아니니까 일어나갖고 막 오토바이 수습하고 그러는데 100m 저쪽에서 거기서 제3자가 오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그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는 이제 교사를 했는지 아닌지 밝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뺑소니 이렇게 사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아침까지는 100m 현장하고 100m 떨어졌다는 건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저녁 때 되니까 100m 현장에서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기까지 간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온 건지 그리고 경찰이 와갖고 세 사람 다 음주 측정했다는데 그것은 100m 떨어진 곳에서 한 것인지 현장으로 와서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왜 3명을 음주 측정을 했느냐? 그것은 현장에 딱 왔을 때 명확하게 피해자가 저 사람이 운전했습니다. 또는 차에서 막 내리는 사람, 음주 단속했을 때 현장에서 내리면 이 사람이 운전자리 뻔히 알죠. 하다가 차를 세우고서 음주 단속했어요. 그럼 음주운전 한 사람 나오죠. 나머지는 술 취해 따라서 그냥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측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운전한 거 경찰관이 봤으니까요. 근데 경찰관이 와보니까 누가 운전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운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내가 운전했습니다라고 둘을 보내면 나중에 이 사람 술 다 깨면은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 음주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음주운전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판단하에서 세 사람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해놓고 운전했다는 사람은 경찰서에 데리고 가고 나머지 둘은 이제 보낸 거죠. 그랬다 나중에 엄마랑 변호인이랑 같이 경찰서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한편 윤창호법 여부, 특가법 윤창호법은 위험운전 치사상죄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는 그게 윤창호법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 다치게 했을 때는 징역 1년에서 15년,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네, 그렇게 돼 있죠. 위험운전 치상죄로 처벌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0.12%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0.1% 이상이면은 0.1%가 음주 취소 수치였죠. 사고 없더라도. 경찰은 0.1% 이상이면은 일단 특가법 위반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단지 수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는 0.08%로 하면 내려질 것 같아요. 음주 취소 수치에서 운전하다 사고 냈으면 그것은 만취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는 0.1% 이상을 만취라고 봤는데 지금 0.08% 취소 상태니까요. 취소 수치니까. 경찰은 이제 일단은 그 특가법 위반으로 보내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특가법이 인정되려고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술은 0.12%인데 멀쩡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특가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현장에서 말하는 게 말이 꼬부라지고 발음이 잘 안 되고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A, B, C, D, E, F, G, 그래서 쭉 세게 하잖아요. 거꾸로 한번 또 읊어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서 줄을 쭉 꺼놓고 한 1, 20m 걸어놓고 똑바로 걸어보라고 그러고요. 그 비틀비틀하면은 그런 것이 이 사람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사고 전에 어떻게 운전했고, 났을 때 어떻게 사고 났고, 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즉, 만취 상태였다. 그럴 때는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수치가 높더라도 멀쩡한 사람도 있고요. 또 수치가 낮은데도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어제 2번째 올리고 그냥 말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통화하다가 음주운전 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뺑소니 의심까지 간다고 그러면 구속 가능성 더 높아지는 거죠. 제가 어저께 구속 가능성이 상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근데 구속 가능성 상당하다는 것은 좀 5대 5에서 좀 더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보면은요. 법원에서 구속을 잘 안 시켜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그 사건 월요일 날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죠. 영장 실질 심사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제주의 소리라는 제주의 소리 여기 보면은 제주도 카니발 사건 영장 신청했지만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기록과 피의자 신문 결과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정에 비춰보면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도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있고 부양해야 할 처와 가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은 본인이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도망 안 갈 거다. 그리고 증거 다 확보됐다. 그래서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게 없다. 지난번에 휴대전화를 던진 거 이 자체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걸 찾아서 증거 다 확보됐다. 본인도 다 대체로 인정한다. 대체로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인정하는 마당에 더 인멸할 것도 없고 증거도 확보돼 있고 그리고 도망갈 염려 없고 웬만하면 법원에서 불구속입니다. 웬만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 그래갖고 한편 이 사건에서 또 이 사건 저 밑에 보면은요,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카니발 사건을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장관, 지금 이제 장관이 바뀌었지만 전 장관, 박상기 법무장관도 8월 21일 검찰에 보복 난풍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상해와 별도로, 즉 특가법이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거, 그와 별도로 보복운전과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수집을 보강해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즉 애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법무부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법무부 TV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8월 21일이네요.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 행위, 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 난풍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2019년 8월 21일 검찰에 보복 난풍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동종 정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제주 카니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갖고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그리고 최고형을 구형하게 하는 등 양형 기준 내에서 불구속됐지만은 그러나 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니까요. 제주 카니발 사건 징역 1년 6월일지 아니면 징역 3년. 왜냐하면 반성하면 깎아줘요. 뒤늦게 반성하더라도 동종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그랬을 때 깎아줍니다. 근데 피해자분은 얼마 전에 보배드림에 나는 합의 안 해주겠다라는 글을 올렸죠. 제가 그랬어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도 실질적인 처벌이 됐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남는 것은 용서를 해주느냐 아니냐 그 문제 남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상 지나서 부인하고 상의를 했대요. 결국 합의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제2의 카니발 사건을 챙기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 안 하겠답니다. 예상되는 건 가해자가 이제 공탁 걸겠죠.
근데 피해자분이 공탁금 안 받고 되돌려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피해자분은 그럴 뿐이세요. 공탁금에서 동의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법원의 몫이죠. 징역 1년 내지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느냐. 아니면은 거기도 부인이 있고 아기가 있으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은 집행유예 해준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징역 1년여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한 20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제일 나쁜 게요. 저는 한 3개 정도를 생각합니다. 제일 나쁜 거 음주운전이죠. 그 다음에 뺑소니죠. 그 다음에 보복운전이죠. 이 3가지. 이게 자동차 관련해서 제일 나쁜 3가지 꼽으라면 저는 이게 3개를 꼽겠습니다. 결국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사람을 때리는 이것도 보복 범죄예요. 아니 거기서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와서 보복성이죠. 그리고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서 다치게 한 게요. 음주, 뺑소니, 보복운전. 교통 관련해서 제일 나쁘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어떤 분은 그 한 변호사는 왜 이럴 때 장애원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국민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도대체 운전자 바꿔치기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왜 100m를 더 가서 섰느냐. 그 부분에서는 장애원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건 누가 유명한 사람이면 만약에 연예인이었다라든가 공인이잖아요. 그 아들도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어떤 여배우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나와 있다가 뒤에서 오는 택시에 부딪혀서 사망한 사고, 그때도 제가 설명했고 인터뷰했고요. 저보고 어떤 분이 도대체 한 변호사는 어느 쪽이냐. 저는 왼쪽으로도 안 가고요, 오른쪽으로도 안 가고요, 앞으로 갑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안 듭니다. 저는 색깔 없습니다. 무채색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한문철 TV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왜 이럴 때 올리냐. 지금 뭐 어때서요? 사고 났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언론에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해 줄 때는 다른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 하잖아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오로지 한 5년 정도를 한 길만 걸어왔으니까. 머릿속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불구속될 가능성이 더 크죠.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제가 설명할 때 인터뷰할 때는요.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도 구속했다가 풀어주는 게 그게 더 국민들한테는 오랫동안 머리에 남는 겁니다. 물론 근데 거기도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부인도 있고 그 차에도 애기가 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뒤늦은 후회 하기 전에 미리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아들도요. 지금 얼마나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에게 누가 된 거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경찰청장도 나와서 또 이렇게 간담회를 하더라고요. 엄정한 수사는 음주는 음주 수치 나와 있고요. 사고 내서 다쳤고요. 그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뺑소니 여부, 100m 간 거. 저는 어제 저녁 때 처음 알았어요. 미리 알았다 그러면 제가 언론에서 미리 얘기했을 거예요. 뺑소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 100m 가서 섰는지. 뺑소니가 단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후들후들 떨려갖고 어떻게 그래서 갔으면은 그리고 거기 가서도 차를 세우고 어떻게 나 좀 또 주변에 좀 해서 나 다리가 안 움직였잖아. 와서 좀 도와줘.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러고서 저쪽 오는데도 어디야 현재 그렇게 됐으면 이제 뺑소니는 빠지는 거죠. 일부러 도망간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진정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다 그러면 범인 도피죄도 빠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말 맞춘다고 될까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대충 할까요? 아니에요. 셋 따로 따로 해갖고 조사해서 말 안 맞는 부분 너 저쪽에서 그랬더니 너 왜 그래? 너 그래.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요 뽀록 나요. 그리고 딱 배제시키면은 거기서 결국 말 맞추는 건 나타납니다. 도로 위에서 이러한 사건들 이제 이번 추석 지난 다음부터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그 뭐 보복 사건, 그다음에 도로 위에 로드 레이지, 그 뺑소니, 음주 뭐 이런 거는 빼고 그냥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 그럴 때에 보험사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럴 때 몇 대 몇입니까? 그것만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한문철 TV에 와서 한변호 색깔 뭐냐? 한변호 색깔은 저는요 무채색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사심 없습니다. 그런 글 쓰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쓰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저는 요새 바빠서 댓글 잘 못 봅니다. 근데 쑥 넘기다가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댓글들도 좀 보이더군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무진장 바쁩니다.